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의 송 실장입니다. 오늘은 보험되는 진료 진짜 없는 치과에 보험되는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치과는 보험되는 진료 진짜 없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진짜 치과에서는 보험되는 치료 항목이 별로 없어요. 그치만 그 몇 안 되는 항목들도 잘 챙기시면은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부분들을 다 찾아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 보험 진료란 어떤 식으로 치료 항목에 따른 치료 수가가 정해지며 또 본인 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든 지역 가입자로든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나라가 주도로 전 국민을 보험에 가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미리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다가 이제 몸이 아파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한 번에 큰 비용을 내야 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 건강보험 혜택 진료로 구분이 되어 있는 진료들은요, 또 뭐 대부분은 일반 병원 진료들인데, 나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정도를 부담을 하고, 환자분 본인이 30%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치료 항목의 이제 수가적인 부분도 나라가 정해놓은 이제 기준 수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 또한 치료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치과의 대표적인 보험 적용 진료로 신경치료를 예를 들자면 어금니 기준으로 신경치료 끝날 때까지 총 이제 비용이 약 20만 원 이상이 돼요. 근데 이제 30%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환자분 본인이 치료 전체 기간에 걸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대략 5, 6만 원 정도 해요. 물론 신경치료라는 거는 신경관의 개수에 따라 이제 사용되는 약제에 따라 또는 마취 때 사용되는 앰플의 개수에 따라 또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받게 되시면 적용되는 가산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도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시는 외국인 분들이 종종 내원을 하시는데 비급여 수가를 제외하고 신경치료만 해도 뭐 5개 치아를 신경치료 한다고 하면 벌써 100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꽤나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발치나 신경치료처럼 모두들 다 아시는 보험 진료 항목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시작한 연일의 스케일링과 이제 만 65세 이상의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들이 궁금해하실 소아보험 진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소아치과 진료편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케일링. 스케일링 요즘 연에 한 번 보험 적용되는 거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아직도 간혹 공짜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계시지만요. 그럼 나는 치석이 너무 자주 쌓이는데 연 1회밖에 못 받으면 그 다음은 비보험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치과에서는 그렇게 전체 스케일링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하는 스케일링, 예를 들어 치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래 앞니만 하시거나 내지는 위아래 앞니만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전체에 걸쳐서 전악이 아닌 부분적으로만 치석 제거를 이제 받으시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연일에 받으시는 만큼의 조금 더 저렴한 수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급여 수가로 적용이 되는 것보다는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 혜택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치주염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잇몸 염증이 너무 심해서 후속적인 좀 더 깊은 치주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는 앞서 진행되는 치석 제거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만큼 잇몸이 안 좋아서 다른 치료들이 계속 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치석 제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진료들이 이어져서 오다 보니 그에 따른 보험 수가는 계속 추가가 되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충치보다는 이렇게 잇몸 관리만 잘 하셔도 치아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케일링이 연 1회만 혜택이 되잖아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1월 1일이면 리셋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일의 보험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빨리 서둘러 주세요.
두 번째는 틀니입니다.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받고 계시지만은 나의 이제 치조골을 비롯한 치주 조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지는 또 경제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만 65세 이상인 환자분들이 하나의 이 틀니 보험 혜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틀니는 크게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치아에 걸어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는 아니고, 또 이 완전 틀니는 금속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두 가지로 구분되며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절차나 또는 수가에도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틀니를 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만 65세 이상만 틀니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만 65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한국 나이로 계산을 하자면 66세의 생일이 지난 시점이 이제 이 만 65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가 내야 할 돈. 본인 부담금은 마찬가지로 30%가 발생하는데요. 전체 완전 틀니에 같은 경우 지금 22년도 기준 42만 7,900원. 그리고 부분 틀니의 경우는 44만 9천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틀니의 경우는 7년에 한 번씩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이 틀니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기 전까지 절차가 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치아가 없는 상태로 계실 수 없으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게 되는 임시 틀니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임시 틀니 또한 보험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또 별도로 이제 보험 수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연치에 걸어서 쓰게끔 권장이 돼요. 근데 부분 틀니라는 게 일종의 이제 철로 된 고리가 치아에 걸리는 형태이다 보니 이 탈착 과정에서 치아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힘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해당 자연치아를 틀니를 좀 쉽게 걸고 뺄 수 있는 형태로 크라운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안타깝게도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고 요즘같이 비급여 수가가 낮아진 시점에서는 치과에서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보험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서는 제약이 좀 있기는 하지만요. 첫째로 보험 임플란트도 틀니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고요. 이 임플란트의 경우는 평생에 딱 2개밖에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딱 2번의 기회밖에 없는 만큼 잘 사용하셔야겠죠? 그리고 둘째로 임플란트는 치아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거나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뿌리만 남아있어서 눈에 보이는 머리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은 웃기지만 내가 치아가 한 개라도 남아있어서 완전 무치약 상태가 아닌 부분 무치약 상태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세요. 근데 임플란트를 아예 치아가 없는 상황에서 내지는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2개만 심어서 치아를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개는 보험으로 임플란트를 만드시고 나머지 이제 치아들은 비급여로 해서 전학을 임플란트 형태로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 무치약의 경우에는 완전 틀니만 보험을 혜택을 받으시고 추가적인 임플란트 보험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지만, 내가 부분 틀니를 보험을 혜택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그 걸려있던 틀니를 걸던 치아가 망가져서 걔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다? 그 경우에는 부분 무치약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부분 틀니도 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이제 임플란트도 보험으로 적용을 받는 예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틀니의 경우 우리의 치주 조직도 이제 내가 지지해야 될 이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노화 현상에 따라서 치주 조직도 계속 변화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틀니도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계속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시기마다 다시 제작을 하셔야 되고, 이 틀니의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간혹 임플란트를 2개
혹은 4개를 심어서 이제 똑딱이 형태의 버튼 내지는 바 형태로 이 임플란트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치과에서는 오버덴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는 틀니도 보험 틀니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임플란트도 보험이랑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에 와서는 사실 이것도 한때는 각광받는 진료였지만 현재는 결국은 굉장히 탈착하는 과정에서의 그 버튼 형태들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의학 기술도 발전하면서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지다 보니 요즘은 전화기 임플란트를 더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셋째로, 요즘은 자연치를 비롯해 임플란트 보철 크라운도 지르코니아가 대세지만, 안타깝게도 이 보험 임플란트에서는 PFM이라고 불리는 안에 메탈이 들어간 크라운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별도로 진행되는 뼈 이식 비용이나 또 상악동 수술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임플란트 보철에서는 이 크라운 안쪽에 들어가는 기둥, 이제 지대주가 필요한데, 기성 지대주는 괜찮지만 환자분의 이제 방향에 따라서 맞춤 지대주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또 별도의 이제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간혹 임플란트의 비급여 수가가 낮은 병원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임플란트 비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 보험으로 적용받으실 경우 더 내야 되는 비용이 조금 늘어나기도 해요. 이거는 비급여 수가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파는 사람 마음이라 병원마다 금액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한 기준 수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넷째로, 가장 중요한 본인 부담금은 올해 2022년도 기준 약 38만 8,100원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BA라는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고, 요거 기준으로 매겨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병원마다 사용하는 임플란트가 다르면 조금 수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매년 보험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에는 조금 또 비용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보험 진료란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조건들이 있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보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내지는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다음 소아치과 진료편에서 뵐게요. 안녕! For your better life, 팩트는 퍼펙트 치과.